안녕하세요, 신여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의 의미가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밝혀보려고 해요. 나아가 그 의미와 기능을 토대로 당신이 어떻게 취향을 고급스럽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책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책에 대한 자세한 그 정보는 아래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마지막에 제가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었죠. 만약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제가 그때 질문 드린 거는 임의로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그때 얘기했던 프랑스 사회학자 브르디에가 특정한 질문을 통해서 계급에 따른 취향을 구분하고자 실시했던 설문조사예요. 여기서의 계급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상류계급, 중간계급, 그리고 민중계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럼 그 질문에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지 내가 상류계층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건지, 혹은 민중계급들이 대답하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드린 질문 중에 어떤 스포츠에 취미를 갖고 있는지 묻는 게 있었어요. 세 개의 계급에 따른 각각의 답변이 어떤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계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계급이죠. 일단 중간계급들이 많이 하는 운동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운동으로서 조깅, 걷기, 체조와 같은 운동 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 계급은 사회적 규범을 중시해서 타인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지가 굉장히 다른 계급보다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약간의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비치는 거죠. 아무래도 조깅과 걷기, 체조 같은 거는 어떤 스포츠적인 경쟁적인 측면을 띠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몸매 관리 좀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중간 계급의 그런 금욕주의 성향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중 계급, 하위 계급에서는 어떤 스포츠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축구, 레슬링, 복싱 같은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스포츠들이 갖는 특성을 떠올려보면은 어떤 규율이 굉장히 중시되는 스포츠고, 집단 스포츠인 만큼이나 어떤 희생정신, 팀워크 이런 것이 굉장히 강요됩니다. 나아가서 레슬링, 복싱, 축구 이런 것들이 좀 폭력적인, 그러니까 좀 거친 느낌이 있죠. 다시 말해서 고통에 대한 인내를 요구하는 스포츠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특징이 민중계급 스포츠에서 나타날까요? 그건 바로 지배계급들이 제 식대로 표현해서 좀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아무래도 집단을,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심이 강해서 어떤 힘든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를 잘 따라와주는 그런 정신,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류계급은 어떤 스포츠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류계급, 어떤 스포츠를 즐길 것 같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요트, 승마, 골프와 같은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느낌이 강하죠. 이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학습된 거죠. 다시 말해서 취향을 내가 선택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풍기게끔 타인으로 하여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을 되게 어렵게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한 골프, 요트 이런 승마와 같은 스포츠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왜 상류계급과 매칭이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특징을 또 내가 지니면은 상류계급과 같은 분위기를 풍길 수 있겠죠. 일단 이러한 방금 나열된 스포츠는 민중계급과 비교를 하자면은 집단 스포츠가 아닌 혼자 하는 스포츠입니다. 나아가서 파트너를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스포츠들은 특정 공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조깅, 아까 걷기, 혹은 축구, 레슬링 이런 것들은 크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상류 계급의 한 스포츠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나 뭔가 특정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상류 계급이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까다로운 취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서 밥을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에서도 아무거나 그냥 어떠한 거리낌 없이 그냥 괜찮아 이런 것보다는 특정 나는 창문이 없는 곳은 싫어, 혹은 너무 건조한 곳은 싫어, 나는 저층은 싫어, 이런 거와 같이 내가 잠깐 머무르더라도 좀 나만의 어떤 취향,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혹자는 까다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까다로움이 있어야지 내가 나를 대접하고 타인도 나를 그냥 쟤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다른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의 그 대조적인 특징 중 하나는 아까 말한 축구, 레슬링 이런 좀 폭력적인 스포츠는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큽니다. 나아가서 미세한 정교한 기술을 요하진 않고, 반면에 골프, 요트, 승마 이런 거는 체력 소모가 비교적 적죠. 그러니까 땀을 막 과격하게 흘리지 않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아가서 거친 동작이 큰 동작이라기보다는 되게 정교하죠.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투박하다기보다는 좀 더 잘 정돈된 그런 느낌. 그리고 큰 소리를 내거나 어떤 싸움이 일어날, 분쟁이 일어날 일이 적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여성이라면 특히나 더더군다나 저는 여성스러움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되게 행동이 크거나 혹은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뭔가 거친 이런 행동을 보이면은 그거는 여성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고급스럽고 좀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은 주지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특징을 캐치해낼 수 있는 거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를 우아하고 상류층의 계급과 같은 사람의 이미지를 풍기냐면은 첫 번째는 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로 한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쉬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동이 크면 안 됩니다. 뭔가 격하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그리고 또 하나 큰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상류층이 하는 스포츠들은. 그러므로 웃긴 말일 수도 있지만 체력적으로 큰 에너지량을 요구하는 힘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낑낑낑 옮긴다라든지 날 스스로 취향을 갖더라도 단시간에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취향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정교한 행위들이 요구되는 그런 취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포츠를 예를 들자면은 뭐 수영과 골프가 있어. 그러면은 수영은 어느 정도 내가 물에서 익힌다면은 할 수는 있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영법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렇지만 골프는 수영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자세가 미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웃풋도 굉장히 범위가 달라지고. 왜 이럴까요? 그거는 이제 상류 계급들의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쫓아오지 못하게 좀 간격을 벌리기 위함이겠죠.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큰 시간과 돈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좀 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들이 빨리 따라오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당신도 취미를 할 때 남들이 바로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것보다 좀 공부를 함으로써 남들이 들었을 때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뭔가 시간과 노력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포츠를 넘어서서 이제 음식, 먹는 식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 문화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은 엄마와 이제 뭐 아들과의 대화인데 아들이 친구네 집에서 밥을 먹고 온 상황이야. 이때 엄마가 아들에게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를 질문하는 거를 보면은 가족의 계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민중 계급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만약에 이 아들이 나 누구네에서 밥 먹고 왔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많이 먹었어?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계층이 중류 계급, 중산층의 계급일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은 맛있게 먹었어?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해요. 나아가서 상류 계급은 그런 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음식이 보기 좋게 플레이팅이 되었어? 라고요. 물론 그 책에 따르자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해서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핵심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보기 좋게 예쁘게 나왔는지 너의 식욕을 돋구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갖춘 음식이었는지를 묻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류 계급들은 단순히 배부르고 맛있고를 넘어서서 그 시각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커피를 마시러 가. 그러면은 커피의 맛이 뭐 엄청나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별해내기 힘든데 어디에서는 5,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커피를 어디에서는 2만원을 주고 마셔도 괜찮아 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거기 분위기를 사기 위함이죠. 어떤 멋진 인테리어 혹은 뭐 훌륭한 뷰 혹은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서 약간 우쭐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류층의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 생각하는데 민중계급들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왜 똑같은 커피를 집에서 1,000원짜리로 마시면 되지 왜 거기서 그렇게 2만원짜리를 마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설령 돈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이런 취향적인 아비투스적인 측면, 문화적인 취향 측면에서는 고급지지 못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저자에 따르자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SNS에 나의 일생과 관련된 사진을 올릴 때 일상적인 공간보다는 좀 좋은 곳 갔을 때 커피를 마시는 거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왜?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저는 이러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냥 허세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내가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공간에서의 사진을 보거나 타인이 혹은 2만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곳에서 나를 봤을 때 분명히 나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르게 형성된 인식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당연히 차이를 불러일으킬 테고 그럼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는 뭐 주도권이 약간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세련되게 내 취향, 취미, 그런 성향을 표현하는지가 인간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는 거고 좋은 곳에 살려고 하는 거고 훌륭한 직업, 사회적 지위를 지닌 직업을 가지려 하는 거고. 자, 이때 타인이 나를 대접하고 싶게끔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물론 1차적으로 정말 표면적인 걸로는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디에 살고 내 어떤 외모가 얼마나 관리되었는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좀 더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레벨의 연출력이고 정말 어려운 것들은 어휘 수준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말할 때의 어떤 표정, 뭐 제스처, 그 외적인 표현력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확인된다는 거죠. 혹은 방금처럼 정말 단적인 예로 취미를 물었을 때, 뭐 취향을 물었을 때, 혹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혹은 되게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것들에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에 따라 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기생충 영화를 봤을 때도 조효정 씨가 맡은 역할과 장혜진 씨가 맡은 역할에서의 캐릭터는 완전히 다르죠. 뭐 말투라든지 소리 톤이라든지 조효정은 나긋나긋하고 그러니까 고급진 어휘를 쓰려고 하는 반면에 장혜진 씨는 그렇지 못하죠. 이거는 뭐 이성균 씨와 송강호 씨의 캐릭터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렇게 본인이 어떤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무심코 묻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고이든 아니든 개인은 스스로를 표현하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그가 표현하는 인상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나아가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이렇게 당신의 정말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찰나의 순간에 나타나는 당신의 애티튜드들이 당신의 계급을 보여줍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상류 계급과 같은 사람의 이미지를 표출하는지는 뭐 워낙 다양한 예시가 있을 테니 뭐 그건 차차 제가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런 게 마냥 쓸모없거나 너무 뭐 피곤하게 산다 혹은 뭘 그렇게까지 자신을 꾸미냐라고 매도 비하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누군가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자신 또한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이러고 있는 것이 왜 좀 더 고급진 단어를 쓰고 말투를 정갈하게 세련되게 바꾸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런 긍정적인 연출력, 어떻게 보면 아비투스를 활용해서 나의 계층,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당신도 한번 이러한 개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과연 나는 남들에게 어떤 취향을 가진 어떠한 계급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